주인공인 토우마 아라타와 그의 형 류는 학대하는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학대를 받았지만 류는 항상 동생을 챙길 방법을 찾았습니다. 한 번은 류가 대신 맞았습니다. 나중에 아라타는 형에게 슬레이어가 되어 영웅이 되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류는 화를 내거나 낙담시키는 대신 아라타가 슬레이어가 되는 꿈을 응원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날 이후로 류는 동생이 열심히 훈련하고 특별 훈련에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어느 날 방에 있는데 금색 구슬이 나타나 아라타가 슬레이어가 될 운명임을 알리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형제는 신이 나서 서로 껴안습니다. 하지만 아라타가 구슬을 잡으려는 순간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나타나 구슬을 빼앗아갑니다. 그는 아들들을 위해 금색 구슬을 잘 보관하겠다고 말하지만 류는 동생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것은 모두 자기 것이라고 선언하며 화를 내며 류를 방 건너편으로 걷어찹니다. 아버지는 구슬을 팔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방을 나가지만 평생 처음으로 좋은 것을 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버지는 그 후 부유한 젊은이인 타카토라에게 가서 구슬을 고작 3천만 엔에 팝니다. 이로 인해 타카토라는 인기 있는 슬레이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카토라가 뉴스에 나와 구슬을 휘두르는 것을 볼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일본에는 원소당 구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타카토라가 자신들이 힘들게 얻은 구슬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냅니다. 류는 타카토라가 아라타의 인생을 사는 것에 분개하고 아라타는 이를 알아챕니다. 류는 타카토라를 방문하여 어떻게든 구슬을 되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타카토라의 사무실에 도착하고 지체 없이 자신들의 것을 되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타카토라는 돈을 제안하지만 류는 거절하며 동생이 원하는 것은 구슬뿐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완고하고 꼼짝도 하지 않자 타카토라는 보여줄 것이 있다며 그들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는 그들을 공간에 마법 균열이 있는 방으로 안내합니다. 아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타카토라는 문을 잠급니다. 아이들은 어둠의 기운에 사로잡혀 결국 마법 짐승으로 변할 것을 알기에 당황합니다. 어둠의 기운이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류는 동생을 밀어냅니다. 그가 대신 맞고 아라타는 어둠의 기운이 형을 사로잡는 것을 지켜봅니다. 마법 짐승으로 변하기 전에 류는 아라타에게 슬레이어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형이 마법 짐승이 되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지고 자신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자신의 것을 이기적으로 빼앗은 사람들이 비난받아야 합니다. 아라타는 그토록 원했던 구슬이 바로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구슬을 향해 손을 뻗어 몸에 융합되어 변신에 따른 고통이 몸을 덮칩니다. 소리를 지르고 정신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악마계의 보호를 받았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게다가 블래스트 섀도우 블레이드, 블래스트 아머, 블래스트 플래시와 같은 몇 가지 스킬을 얻습니다. 한편 타카토라는 웃으며 두 사람을 조롱하고 레벨업을 위해 그들을 죽일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타카토라는 자신의 높은 지위와 두 사람이 자신에 비해 평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그에게는 문제를 해결했지만 아라타가 힘든 변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통이 마침내 가라앉자 아라타는 구슬의 힘을 흡수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아직 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미 변신한 형이 그에게 달려옵니다. 그는 거의 아라타를 뭉개버릴 뻔하지만 아라타는 공격이 닿기도 전에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라타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피했고 몸이 매우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레벨, 상태 수치, 스킬, 심지어 HP 막대까지 보여주는 상태 화면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새롭기 때문에 자신이 슬레이어가 되었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그가 아직 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그의 형이 다시 그에게 달려옵니다.
아라타는 형에게 어둠의 기운에 휩싸이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아라타는 이제 자신이 형을 구할 차례이기 때문에 구할 것이라고 형에게 약속합니다. 아라타는 움직이기를 거부하고 짐승이 그에게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멈춥니다. 그것은 좌절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그들 뒤에 있는 벽을 부수고 그곳을 통해 탈출합니다. 아라타는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형에게 아직 이성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공격을 멈추고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아라타는 형이 슬레이어들에게 발견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슬레이어들보다 먼저 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의 앞에 마법 균열이 나타나고 균열 속에서 무서운 짐승이 나타납니다. 짐승은 주저하지 않고 아라타를 베고 꿰뚫으려고 합니다. 아라타는 뒤로 점프하여 짐승의 펀치를 피하고 펀치는 파괴적인 결과를 남깁니다. 에라다는 짐승이 꼬리로 그를 때릴 때까지 상황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에라다는 나라가 벽에 충돌합니다. 고통이 그의 몸을 덮치고 짐승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에라다는 형을 찾기 위해 빨리 짐승을 처치해야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때 그는 블래스트 섀도우 블레이드, 블래스트 아머, 블래스트 플래시와 같은 몇 가지 스킬을 얻었고 모두 레벨 1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도 슬레이어라는 것을 깨달은 아라타는 공격하는 짐승에 맞서 굳건히 서 있을 자신감을 얻습니다. 짐승이 달려들자 에라다는 블래스트 플래시를 발동합니다. 이것은 짐승을 날려버리는 어둠의 기운을 방출합니다. 에라다는 휴식을 취하려고 하지만 짐승이 다시 그에게 달려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벽에 부딪히고 몸을 제어할 수 없게 됩니다. 에라다는 자신이 항상 원했던 것을 막 이루었지만 갑자기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는 형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의미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걱정합니다. 짐승이 그에게 닿으려는 순간 에라다는 몸 주위에 짙은 보라색 오라가 휘감기는 플로우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는 눈을 뜨고 흡혈귀처럼 밝게 타오릅니다. 어디선가 짐승이 여러 개의 발사체에 맞아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아라타는 기절하고 눈을 뜨니 여러 개의 무기가 몸에 꽂힌 짐승이 눈앞에 죽어 있습니다. 아라타는 충격을 받고 자신이 정말로 짐승을 처치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시스템은 그가 레벨 3에 도달했다고 알립니다. 아라타는 짐승을 이겼기 때문에 레벨업을 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능력치가 더 좋아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는 강해지는 것 따위는 잊고 형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합니다. 그는 일어서서 멍하니 거리에 나섭니다. 타카토라가 그의 뇌리를 스치고 아라타의 분노는 그가 그에게 한 일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더 불타오릅니다. 갑자기 그는 남은 힘마저 잃고 거리에서 기절합니다. 한편 타카토라는 형제가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지만 부서진 벽과 사방에 파괴된 잔해만 발견합니다. 타카토라는 형제들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합니다. 나중에 아라타는 형과 함께했던 기억 속에서 깨어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낯선 환경, 즉 양호실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고도 빌딩에 가서 야수와 싸웠다는 것뿐이다. 문득 형이 야수로 변했고 그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 떠오른다. 아라타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할 때 간호사가 의료용품을 들고 갑자기 방에 나타나 아라타에게 침대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에라다는 말을 더듬으며 어쩔 줄 몰라 하고 간호사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다. 그녀는 야수와 싸우다 입은 그의 부상을 지적한다. 에라다는 완전히 잊고 있었지만 간호사의 말에 다시 기억이 되살아난다. 아라타는 간호사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묻고 그녀는 슬레이어 9호소라고 답한다. 간호사는 신참 슬레이어들이 첫 싸움에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병원에 실려오는 일이 흔하다고 덧붙인다.
에라다는 구호소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 누가 자신을 데려왔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간호사는 에라다에게 길드에 가입해서 슬레이어 배지를 받으라고 말한다. 그녀가 길드 가입 시 혜택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에라다는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말을 자른다. 간호사는 엄마처럼 그에게 소리치며 아직 쉬어야 하기 때문에 돌아다닐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아라타는 침대에 다시 눕고 간호사는 곧 돌아오겠다며 그에게 기다리라고 한다. 간호사가 나가자마자 아라타는 침대에서 일어나 문으로 걸어간다. 문 앞에서 그는 고도 빌딩 근처에 나타난 마법 야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에라다는 그들이 말하는 야수가 자신의 형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는 또한 신원 미상의 슬레이어가 그와 동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그들은 만약 그 야수가 마법 균열에 들어가게 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다. 에라다는 즉시 길드가 자신의 형을 사냥하고 있으며 곧 그를 사냥해서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에라다는 즉시 형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간호사는 방으로 돌아오지만 아라타가 창문을 통해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 아라타는 형이 사후 세계로 보내질 것이라는 걱정에 거리를 질주한다. 그는 그들이 마법 균열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고 형이 그 안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우 아라타는 그 지역의 모든 가능한 마법 균열을 확인해야 한다고 결심한다. 갑자기 그는 아사기 지역에 마법 균열이 나타났으며 민간인들은 대피하라는 안내방송을 듣는다. 시기상 아라타는 그곳을 확인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균열이 있는 곳에 도착하고 그곳이 낮은 등급인 브론즈 등급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또한 장벽이 쳐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협회 사람이 도착했지만 아직 슬레이어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번이 처음으로 마법 균열에 들어가는 것이라 약간 긴장되고 두렵지만 그는 형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극복한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시스템은 누군가가 마법 균열을 정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린다. 아라타는 균열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깜짝 놀란다. 그곳은 사막처럼 보이며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다르다. 형이 어디에 있을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결심한다. 갑자기 그는 보스를 물리쳐 균열을 정리하라는 미션 알림을 받는다. 균열의 보스가 있으므로 그는 그곳이 균열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가는 길에 다른 야수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잠시 후 레벨 3의 야수가 그의 앞에 나타난다. 그는 전날 야수를 물리쳤던 것을 기억하지만 확실히는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야수와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스킬 목록을 뒤져 그림자 검을 꺼낸다. 아라타는 해낼 수 있어서 기뻐한다. 야수가 아레타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그림자 검으로 몬스터의 물기를 막는다. 아라타는 이를 악물고 힘을 모으려 애쓰면서 야수와 맞서 싸운다. 아라타는 결국 야수의 밀려 뒤로 물러난다. 아라타는 마침내 몬스터와 맞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다. 그는 형과 함께 훈련해왔지만 이것은 몬스터에게는 거의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신을 차리고 야수를 맹공격하여 조각조각으로 자른다. 몬스터를 물리친 후 그는 레벨 3에서 레벨 5로 점프했다는 알림을 받는다. 숨을 돌리기도 전에 몬스터 무리가 그의 바로 앞에 나타나 그의 몸에 공포의 파동을 보낸다. 에라다는 브론즈 등급 던전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수의 몬스터가 나올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 아라타는 만약 몬스터들이 동시에 달려든다면 그들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궁금해한다. 이것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하는 대신 아라타는 몬스터에 맞설 태세를 갖춘다. 그는 전날 사용했던 깨진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면 몬스터에 맞설 기회가 있다고 확신한다. 몬스터들이 그에게 달려드는 순간 에라다는 자신이 어떻게 그 강력한 스킬을 사용하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끝났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휩쓸릴 찰나 엄청난 화력이 나타나 몬스터들을 집어삼킨다.
에라다는 충격을 받고 그의 뒤에서 그가 방금 사용한 스킬의 본질에 대해 묻는 목소리가 들린다. 질문에 답하는 대신 아라타는 그가 방금 목격한 압도적인 화력에 정신이 나간다. 알 수 없는 남자는 아라타를 위협처럼 쏘아보며 협회로부터 신원 미상의 슬레이어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밝힌다. 그리고 그가 방금 본 것으로 판단하면 아라타가 그 슬레이어라고 추정한다. 아라타는 그 남자를 쳐다보고 그가 불속성을 가진 골든 슬레이어라는 것을 알아낸다. 새로운 남자는 쿠지 레이오이며 그는 라이온 플레임 길드의 일원이다. 그는 마키시마슈와 아카기 하야토라는 두 명의 다른 슬레이어와 동행하고 있으며 그들은 모두 실버 등급 슬레이어이다. 아라타는 그 남자가 왜 거기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왜냐하면 그는 5대왕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몇몇 야수들이 대화를 방해하고 리오는 손가락을 튕기는 것만으로 그들을 제로 태워버리며 우리 MC 앞에서 오라팜을 할 수 있도록 불길을 남긴다. 이는 처음으로 골든 슬레이어의 힘을 목격한 에라다에게 큰 영향을 준다. 리오는 그에게 다가와 브론즈 등급 균열인데도 불구하고 균열에 존재하는 몬스터의 비정상적인 수에 대해 이야기한다. 리오는 아라타의 그림자검을 가리키며 그의 스킬이 무엇인지 묻는다. 이 질문은 아라타가 자신의 스킬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그의 머리를 강타한다. 그는 그 스킬이 5가지 주요 속성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만 알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리오는 아라타가 이상한 스킬을 휘두르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더욱 궁금해한다. 엄한 표정으로 리오는 그에게 균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에라다는 그들이 그를 제압 대상으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형을 찾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낸다. 에라다는 질문을 무시하고 계속 움직이기로 결심한다. 에라다는 리오에게 도움을 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몸을 돌려 떠난다. 기본적으로 오브는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속성을 생성하기 위해 자신의 힘과 공명하기 때문에 소원이나 기도와 같다. 이것은 상식이지만 리오는 아라타에게서 그런 징후를 보지 못한다. 그러자 리오는 그를 멈추며 그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불규칙한 슬레이어라는 것을 마침내 알아냈다고 말한다. 에라다는 멈춰서서 리오에게 그가 말하는 불규칙한 슬레이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항변한다. 에라다는 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리오는 그를 신문하기 위해 데려오라는 협회의 명령을 받았다고 알린다. 리오가 에라다에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면서 불주먹으로 달려듭니다. 불길이 닿기 직전 아라타는 검으로 머리를 감싸 공격을 막습니다. 아라타는 자신의 그림자가 리오의 압도적인 화력에 타버리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리오조차도 검이 타버린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라타는 리오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지만 리오는 아직 그를 놓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리오가 부하들에게 아라타와의 싸움을 즐기고 있으니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하들은 명령을 따르지만 동시에 리오가 아라타와의 싸움에서 진지해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리오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라타에게 새로운 불덩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아라타는 심각한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고 바위 뒤로 숨어 불길의 충격을 피합니다. 불길이 잦아들자 리오는 씩 웃으며 아라타에게 제가 되지 않으려면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바위 뒤에 숨어있는 동안 아라타는 리오에게 잡히면 형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리오가 공중으로 뛰어올라 아라타를 향해 추적 능력이 있는 강력한 불덩이를 발사합니다. 숨는 것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라타는 재빨리 몸을 피해서 간신히 공격을 피합니다. 리오는 숨는 것은 소용없다고 아라타에게 말하며 자랑스럽게 서 있습니다. 리오가 비웃으며 조롱하는 동안 아라타는 미친 불의 군주 오자이로부터 자신을 구할 수 있는 기술을 필사적으로 찾습니다. 아라타는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는 기술을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라타는 일어서고 레오는 그의 자세에서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아라타가 손을 뻗자 리오는 그가 무엇을 하든 자신에게는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여느 때처럼 리오는 아라타에게 불덩이 공격을 퍼붓습니다. 불덩이가 아라타에게 닿기 직전 그는 힘을 발동하여 불덩이를 흡수합니다. 이것은 그에게 큰 타격을 주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고 료는 아라타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료는 그에게 정말 멋지고 강력한 화력을 보여주고 아라타에게 죽음을 피하려면 항복하라고 촉구합니다. 아라타는 료에게 형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잡힐 수 없다고 말하며 더 긴 그림자검을 휘두릅니다. 형이라는 말에 리오는 정신을 잃습니다. 이것은 아라타에게 그에게 달려들 기회를 줍니다. 리오가 정신을 차릴 때쯤 아라타는 이미 공중에 떠서 검을 들고 그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리오는 손목에 있는 갑옷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는 간신히 버티지만 에라다에게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잠시 대치한 후 에라다는 물러서서 더 이상의 충돌 없이 리오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리오는 이 말에 깜짝 놀라고 바로 그때 에라다에게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보스를 물리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에라다는 리오가 실제로 자신에게 말을 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리오는 에라다에게 레벨을 더 빨리 올려야 한다고 계속 말하고 무모하게 행동하면 더 빨리 소진될 것이므로 자제하라고 촉구합니다. 아라타는 미소를 지으며 리오에게 조언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달려갑니다. 리오가 아라타가 도망치는 것을 지켜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처럼 신이 난 미소를 짓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와 그 지역의 짐승을 처리했다고 말하지만 레이오는 아라타가 불같은 아이일 뿐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두 사람은 레이오가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그가 기분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습니다. 한편 해군 길드에서는 또 다른 마법 균열에 대한 보고를 받습니다. 길드 마스터는 실버 슬레이어 중 한 명인 아오이 이치카를 보내 균열을 정리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치카는 전투에 나서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나중에 아라타는 누군가가 보스를 물리쳐서 균열에서 나가야 했고 그게 료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균열이 정리되기 전에도 아라타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형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라타는 뉴스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마법 짐승을 보면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봅니다. 아라타는 이 소식을 보고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으며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사구역에서 또 다른 마법 균열이 열리고 있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 지역 주민들은 휴대폰으로 경고 알림을 받고 해당 지역을 떠나라는 촉구를 받습니다. 그 지역이 자신이 있는 곳과 가깝기 때문에 아라타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다른 슬레이어들이 자신보다 먼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며 해당 지역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하여 그곳이 브론즈 등급의 균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균열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라타는 형이 균열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균열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해군 길드에서 온 하나메다와 이시나리가 나타나 균열은 출입금지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아라타에게 배지가 없다는 것을 깨닫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를 헐뜯으며 길드에 가입할 수 없는 하위 레벨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를 평범한 슬레이어라고 부르며 슬레이어 계급에서 평범한 슬레이어는 최하위이고 골드 등급의 슬레이어는 최상위입니다. 아라타는 두 사람의 뻔뻔함에 완전히 질려 그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떠들며 그들의 마스터가 균열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아라타와 같은 쓰레기는 특히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고 아라타에게 말합니다. 아라타는 두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균열에 빨리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다고 알립니다. 두 사람은 아라타의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으며 그를 들여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아라타에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라타를 공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아라타는 공격을 피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는 서두르고 있다고 말하면서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아라타는 마침내
그들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고통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림자 칼날로 무장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를 하면서 두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갑자기 그는 발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짜증나는 녀석들이 설치한 진흙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그는 진흙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고 곧 그것이 끝이 없고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라타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 두 사람을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뒤에서 두 괴롭힘꾼에게 아라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돌아보니 그 목소리는 아오이 이치카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 여자가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오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아라타를 구하기 위해 돌아섭니다. 그녀는 물결을 사용하여 아라타를 진흙에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오이는 그들 같은 슬레이어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아직 숨을 헐떡이며 아라타는 아오이에게 하나메다와 이시나리가 자신이 균열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오이는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균열에 들어가 스스로 정복하고 모든 보상을 차지하려는 슬레이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보고 그녀는 그들이 그 슬레이어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두 사람은 아오이가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맡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단지 지원 슬레이어일 뿐이므로 그녀를 제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사람은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얼음의 힘을 발휘하지만 아오이는 자신과 아라타를 보호하기 위해 장벽을 만듭니다. 첫 번째 파도를 막아낸 후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돌아서서 자신이 그를 지원하는 동안 두 사람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전에 누구와도 싸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 하기로 결정하죠. 아오이는 그의 협조에 감사하며 자신의 스킬 중 하나인 멀린 스네를 발동합니다. 그러자 아라타에게 즉시 버프가 걸리고 온몸이 가벼워지는 스킬 효과를 느낍니다. 아오이는 이전보다 싸우기가 훨씬 수월할 거라고 안심시키며 그녀가 스킬로 지원하는 동안 불량배들을 처리하라고 합니다. 아라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눈부신 속도로 그 둘에게 달려갑니다. 아라타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졌기에 그 둘은 충격을 받고 반응하기도 전에 아라타는 검댕 학살자 칼날로 그들을 가격합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아라타는 방금 한 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동도 느끼지 못하고 스탯을 확인했을 때 스탯이 급상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오이는 그 둘을 베었냐고 소리치지만 아라타는 칼등으로 쳤을 뿐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오이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하지만 자기 길드의 녀석들이 망신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쾌해합니다. 아라타는 그녀 가슴에 있는 물의 학살자 배지를 보고 그녀 또한 타카토라의 길드 출신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드디어 둘은 자기소개를 하고 아오이는 아라타가 꽤 강하다고 인정합니다. 둘이 더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도망가기 위해 두 불량배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망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인 이름을 언급하는데 타카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라타의 관심을 끌고 아오이 또한 흥미를 느낍니다. 그녀는 길드장인 레이에게 타카토라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릴 계획을 밝힙니다. 불량배들이 사라진 후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균열을 제거해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아라타는 망설이지만 아오이는 곧 길드원들이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녀는 균열 제거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아라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하위 랭크의 균열이 비정상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보고 때문에 함께 팀을 이루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아오이는 서포트 학살자이고 에라다는 아오이의 이전 버프가 사실 굉장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마침내 그 여성에게 감사할 기회를 얻고 아오이는 그에게 다시 한번 그녀와 함께 균열을 제거할 의향이 있는지 묻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라 거절할 수 없어서 에라다는 동의하기로 합니다. 최근 협력의 신이 나서 그들은 균열을 제거할 목적으로 균열에 들어갑니다. 균열에 들어서자 아라타는 그것이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온통 으스스한 장소가 있는 동굴과 같습니다. 아오이는 균열 내부는 다른 차원이라서 보통 어떤 종류의 장소가 될지 모른다고 알려줍니다. 아오이는 조심하라고 제안하고 아라타는 이를 인정합니다. 더 걸어가자 아라타는 마법 짐승의 흔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의 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에라다는 형을 쉽게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버랭크의 학살자와 함께 균열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으니 레벨업도 하면서 제대로 싸우는 법을 배울 계획입니다. 잠시 후 그들은 피를 칵테일로 쓰고 싶어하는 레벨 5 고블린과 마주칩니다. 에라다는 마법 짐승 중 가장 약하다고 여겨지는 고블린에게도 전날 고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망설임 없이 에라다는 고블린을 쫓아가 깔끔하게 목을 베어버립니다. 에라다는 고블린을 물리친 것에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데 고블린 군대 전체가 나타납니다. 에라다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보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는 자신이 고블린을 물리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아오이가 그에게 버프를 걸고 평소처럼 스탯이 증가합니다. 아오이는 뒤에서 그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고블린에게 누가 보스인지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아오이의 지시를 기꺼이 따라 무자비하게 고블린을 베어 넘깁니다. 고블린 부대를 물리친 후 그는 레벨 5에서 6으로 이동합니다. 아오는 그녀가 주위에 있으면 브론즈 랭크 짐승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칭찬합니다. 아라타는 그녀에게 동의하며 그의 몸이 힘으로 솟구치고 있다고 말하고 아오는 이에 대해 자랑하며 아라타에게 그녀는 그들의 길드에서 후방 지원의 핵심이라고 불린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아라타는 뒤에서 불길한 존재를 감지합니다. 그는 아오이에게 소리치며 그녀 뒤에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고블린이 그녀를 베어 쓰러뜨릴 준비를 하며 그녀에게 다가가고 있지만 아오이의 방패가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몸을 돌려 분노에 가득 찬 표정으로 고블린을 날려버립니다. 아라타는 아오이가 여러 스킬을 몇 초 만에 결합할 수 있는 것을 보고 감탄하는데 이는 그녀가 얼마나 숙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민첩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오이는 아라타가 생각에 잠겨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를 불러내어 계속 움직여야 한다고 상기시킵니다. 아라타는 이미 아오이를 우상으로 여기고 그녀처럼 강해질 수 있도록 레벨업할 계획입니다. 아라타는 그녀처럼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아오이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꿈이 좋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둘러싼 고블린을 물리쳐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라타는 그들이 고블린 군대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얼마나 많은 고블린과 싸워야 할지 궁금해하지만 아오이가 어른보다 더 침착하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전처럼 아오이는 그에게 버프를 걸어 고블린을 쓰러뜨리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아오이로부터 받는 지원에 감사하고 이것은 그에게 내면의 결의를 제공합니다. 그는 고블린을 쫓아가 무자비하게 베어 넘기기 시작합니다. 고블린의 생명줄을 끊으면서 그는 또한 레벨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라타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고블린 군대 전체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러자 그가 레벨 6에서 레벨 10으로 점프했다는 알림이 들어옵니다. 아라타는 이것을 보고 놀라지만 레벨 10에 도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라타는 또 다른 스킬인 블래스트 캐논을 잠금 해제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스킬을 얻는 것에 대한 그의 흥분은 새로운 고블린 몬스터 무리가 나타나면서 사그라듭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아오이의 몸에도 오싹함을 느끼게 할 정도로 더 큰 군대와 함께 왔습니다. 아오이는 에라다에게 고블린에 맞서 싸울 유일한 기회는 먼저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오이는 에라다에게 그의 스킬이 이상하다고 알려주지만
그가 원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만약 그가 할 수 없다면 그들은 압도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거리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자 아라타는 방금 새로운 스킬인 블래스트 캐논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 스킬이 이런 상황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라타는 그 스킬을 선택하고 고블린에게 대포를 발사합니다. 손바닥에서 나오는 마법 에너지의 단 한 번의 폭발로 그는 몇 마리의 고블린을 처치합니다. 하지만 아라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대포를 발사하고 정신을 차리기 전에 고블린 군대 전체를 쓸어버립니다. 아오이는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라타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보스의 방으로 향하자고 제안하고 에라다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레벨 12로 이동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도착하고 아오이는 에라다에게 어두운 동굴 안에서 보스를 느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더 나아가기 전에 조심하라고 재촉합니다. 아라타는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소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곧 그들은 보스의 방에서 보스를 발견하는데 무시무시한 레벨 15 오우거입니다. 괴수는 왕좌에서 내려와 마수 언어로 중얼거리지만 에라다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수는 지팡이에서 강력한 번개를 뿜어냅니다. 아오이는 나서서 에라다에게 공격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아오이는 스킬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공격을 막는 방패를 만들지만 곧 바닥에 쓰러집니다. 아오이는 청동 랭크 보스일 텐데 번개의 강도에 충격을 받습니다. 보스는 다시 번개 공격을 하고 아오이는 보스가 계속 공격하면 가까이 갈 수 없을 거라고 아라타에게 알립니다.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자신이 공격을 막는 동안 아라타가 반격하는 계획을 알려줍니다. 아라타는 아오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아채지만 아오이는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보호만 받는다는 생각에 아라타는 짜증이 나고 아오이에게 장거리 공격을 퍼붓는 오우거에게 달려듭니다. 완벽한 위치에 서자 오우거를 겨냥하고 블래스트 캐논을 발사합니다. 아라타의 공격은 오우거의 무기를 파괴하여 장거리 공격 능력을 없앱니다. 아오이는 아라타가 해낸 것에 환호하지만 오우거는 기뻐하지 않고 파괴된 무기를 아라타에게 던집니다. 오우거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투척에 아라타는 공격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움직이려 하지만 제때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움직일 틈도 없이 무기가 그의 몸을 관통합니다. 아라타는 입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집니다. 아오이는 망설임 없이 그에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녀는 그들 주위에 방패를 만들고 그녀의 다른 스킬을 사용하여 아라타를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곧 그의 몸에 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고 에라다는 기침을 하더니 겨우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아이는 방금 한 것은 응급처치라고 알려주며 아직 움직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에라다는 그녀의 도움에 감사하며 아직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시킵니다. 오우거가 다시 그들에게 돌진하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아라타는 그렇게 큰 생물이 있게 민첩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으며 그들을 향해 곧장 향하고 있습니다. 오우거는 팔을 휘두르며 그들을 땅에 처박으려 하지만 아오이의 장벽이 간신히 막아냅니다. 그녀는 오우거의 힘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아라타는 가능한 한 빨리 오우거를 쓰러뜨리지 못하면 끝장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라타는 집중해서 보니 오우거의 목에 갑옷으로 덮여있지 않은 작은 틈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곳을 노리면 오우거를 쓰러뜨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아후이는 아라타가 완벽한 위치에 서려고 노력하는 동안 오우거의 주의를 끕니다. 이번에는 오우거가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감지하고 아오이에게서 관심을 돌립니다. 그는 아라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맞기 직전 아라타는 오우거의 목에 완벽한 기회를 잡고 캐논을 곧장 발사합니다. 이것은 오우거를 아프게 하여 무릎을 꿇게 만들고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오우거를 끝장내라고 소리칩니다.
아라타는 계속 보호만 받고 싶지 않다는 결의로 그림자 검을 꺼냅니다. 그가 칼을 휘두르기 전에 아오이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아라타는 아오이로부터 파워업을 받고 미소를 짓습니다. 아라타는 오우거에게 달려가온 힘을 다해 휘두르며 공중으로 뛰어오릅니다. 그 스윙의 힘은 오우거의 목을 베어 머리 없는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피가 사방에 튀고 오우거는 우리의 주인공에게 패배합니다. 아라타는 동굴 천장을 쳐다보고 다시 레벨업했다는 알림을 받습니다. 에오이는 아레타에게 달려가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손을 들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아라타는 기뻐하면서도 놀라지만 제스처에 응합니다. 보스가 쓰러졌으므로 균열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두 사람은 균열에서 사상자가 되기 전에 도망칩니다. 두 사람은 균열이 사라지기 전에 간신히 빠져나옵니다. 아라타는 형을 찾지 못했지만 더 강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이 생각을 하다가 탈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아오이는 그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의 손을 잡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에라다는 또다시 양호실로 끌려가는지 궁금해합니다. 양호실 대신 아오이는 해군 길드 건물로 데려갑니다. 그녀는 그를 대기실로 데려가 갈아입을 옷을 줍니다. 그런 다음 먼저 보고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갑니다. 15분 후 아라타는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방을 나서자마자 그에게 달려오던 소녀가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아라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웁니다. 아라타는 그녀와 친해지려다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라타는 시작될 수도 있는 연애 이야기는 재빨리 끝내고 입구를 향해 달려갑니다. 소녀를 도와준 후 그녀가 해군 길드의 길드 마스터라는 것을 깨닫고 아라타는 그녀가 자신을 신문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레이는 반대로 그가 자신에게서 도망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이를 무시하고 아오이가 기다리고 있는 회의실로 향합니다. 레이는 그녀를 기쁘게 맞이하지만 아오이는 친밀함을 끊고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즉시 타카토라가 뒤에서 하는 짓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레이는 그녀가 계속 분통을 터뜨리자 진정시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진정하고 레이에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아오이는 레이에게 타카토라가 균열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이 말을 듣고 놀라며 그를 혼자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라타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라타는 레이가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레이에게서 벗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그는 골목길을 걷다가 몇몇 슬레이어들이 옆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면서 마수와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수는 화력을 가진 두 개의 머리를 가진 괴물이지만 아라타는 망설이지 않고 마수를 향해 달려갑니다. 아라타는 괴물에게 도달하고 그림자 힘이 깃든 강력한 펀치로 괴물의 화염 공격을 깨뜨립니다. 아이를 보호하던 슬레이어는 그런 강력한 동료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가 슬레이어인지 궁금해합니다. 아레타는 광석농장을 만들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긴 그림자 검을 꺼냅니다. 슬레이어는 그런 종류의 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격을 받습니다. 아라타는 이제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괴물과 맞서고 있습니다. 괴물은 아라타에게 달려들지만 그는 완벽한 돌격 자세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그는 끔찍한 괴물을 베어냅니다. 그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진 슬레이어에게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슬레이어 협회의 일본 본부에서 5왕이 회의에 참석합니다. 세이와 길드에서 도주 지노스케, 레온 플레임 길드에서 료쿠지, 해군 길드에서 이사키 레이, 옥천 길드에서 나기하라 타쿠토, 그리고 카이젠 길드에서 이노모리 시온이 참석합니다. 도주는 그들에게 연설하고 그들의 의제에서 첫 번째로 지적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는 비정상적인 수의 균열입니다. 레이도 동의하며 최근에 브론즈 랭크가 통제 불능이 되어 마법 짐승들을 풀어줬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또한 틈새에 보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그들은 자신에게 할당된 랭크보다 강하다고 덧붙입니다. 레이는 슬레이어들에게는 일반적인 훈련 방식이라 여기기에 그들이 비정상적인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타쿠토는 레이의 관점에 미소를 지으며 료는 그것에 대해 훨씬 더 부주의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료의 신경을 건드리고 그는 화가 나서 일어나 타쿠토를 질책합니다. 료는 자신의 길드가 타쿠토의 길드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타쿠토는 침착하게 료를 무시하다가 자리에 돌아갑니다. 사건이 최근에만 발생했기 때문에 레이는 문제가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도주는 마법 짐승 쪽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틈새 출현의 특이한 급증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동료들에게 변화가 무엇이든 그것이 그들을 진실로 이끌 것이라고 알립니다. 그는 그들에게 사소한 변화라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말하고 그들은 모두 명령을 인정합니다. 이후 도주는 적절한 슬레이어로 등록하지 않고 한 틈새에서 다른 틈새로 이동하는 불규칙한 슬레이어에 대한 주제로 넘어갑니다. 도주는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지만 그는 변화가 마법 짐승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슬레이어에게도 일어난다고 의심합니다. 레이는 동료들에게 묘사된 슬레이어와 같은 사람이 그녀의 길드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아오이는 그의 기술이 그녀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언급합니다. 하지만 레이가 그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한편 타쿠토는 옥상에서 슬레이어를 지켜보던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의 동료들과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레이는 동료들에게 신원 미상의 슬레이어가 자신의 기술이 독특하고 다르다고 믿을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길드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레이가 이러한 관찰을 내놓자 타쿠토는 아라타가 마법 짐승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끼어듭니다. 레이어는 즉시 그를 막으며 아라타를 옹호하면서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레이는 레이어가 그를 만났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레이어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 아이가 꽤 강하지만 마법 짐승일 리는 없다고 말합니다. 타쿠토는 이 말을 듣고 웃으며 그는 그저 장난을 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도주는 동료들에게 아라타를 체포하라는 명령은 선택사항이라고 말합니다. 아직 그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오는 마침내 말을 하며 그녀는 동료들에게 아라타가 들어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회의에서 첫 번째 의견을 제시한 후 시오는 악당처럼 떠나기 위해 일어섭니다. 그녀는 참석해야 할 찻자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문에 도착하여 상단에 있는 카메라를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녀와 나머지 팀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타카토라가 방에 신중하게 배치한 카메라를 사용하여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타카토라가 본 바에 따르면 그는 아라타가 다섯왕에게 우려 사항이라는 것을 깨닫고 협회 내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기 위해 그를 잡을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더 이상의 혼란은 없을 것이고 그는 단 하나의 돌로 두 마리의 새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불규칙한 사람을 잡으려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가 가진 정보에 따르면 아레타가 빛의 독특한 기술을 습득했고 그의 형제는 마법 짐승으로 변형되었다고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제자리에 있으면 타카토라는 아레타가 다음에 어디에 나타날지 알아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너무 늦기 전에 아라타를 처리해야겠다고 결정합니다. 나중에 아라타는 사람들이 마법 틈새에서 도망치는 것을 발견하지만 대신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가 틈새에 도달하려는 순간 그는 슬레이어 갑옷을 입고 성가신 미소를 지으며 완전히 차려입은 타카토라에게 가로막힙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의 삶에 대한 집착에 대해 조롱하지만 그를 붙잡아 협회로 데려가기 위해 거기에 왔다고 알립니다. 그는 아라타에게 조용히 따라오라고 재촉하지만 아라타는 그에게 길을 막지 말라고 소리칩니다. 타카토라는 에라타의 형이 마법 짐승으로 변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 놀립니다. 타카토라는 에라타의 얼굴에 웃으면서 그의 형을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에라타를 덮치고 그는 타카토라에게 버스트 캐논을 발사합니다.
타카투라는 공격이 그에게 날아올 때 두려워 보이지 않고 단 한 번의 공격으로 아라타의 공격을 쉽게 소모합니다. 아라타는 충격을 받지만 그림자 칼날을 휘두르며 물러서기를 거부합니다. 그는 타카투라를 향해 돌진하지만 그는 타카투라에게 너무 느립니다. 타카투라는 아라타를 소모하기 위해 장거리 공격을 가합니다. 아라타는 칼을 사용하여 공격을 막아야 하지만 공격의 모든 힘에 맞서지 못하고 고통 속의 땅에 쓰러집니다. 타카투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아라타를 놀리며 그의 힘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독특할 뿐이지만 꽤 약하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버스트 캐논과 불타는 그림자 칼날을 레벨업했어야 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궁금해하며 기어 올라갑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든 골든 슬레이어를 이길 수 없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패배의 와중에도 아라타는 여전히 일어섭니다. 타카투라는 그 아이에게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아라타는 그을음 어둠이라는 기술을 발휘하고 이것은 검은 연기를 만듭니다. 타카투라는 아라타가 연막을 만들고 있을 뿐이라고 믿으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라타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갑자기 그림자 공격이 그의 목으로 날아옵니다. 그는 간신히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막고 그에게 올 수 있는 더 이상한 공격을 맹렬히 잘라냅니다. 연기가 조금 거치자 그는 아라타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봅니다. 아라타는 거의 그를 베어 넘길 뻔했지만 타카토라는 쉽게 공격을 막습니다. 아라타는 그에게 끝에 도달했다고 알리지만 타카토라는 그와 논쟁하며 자신이 5방 중 1명이 될 때까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그는 협회를 완전히 통제하면서 해군 길드를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아라타는 그와 논쟁하며 자신이 가만히 서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5방 중 1명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를 뒤로 밀면서 그에게 낮은 삶 속에 있는 자신의 자리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타카토라는 자신의 얼음 칼날을 휘두르며 아라타에게 그것으로 그를 희생시킬 계획을 말합니다. 그는 아라타를 놀리며 그의 칼은 자신의 칼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아라타는 고통스럽게 타카투라가 사용하는 구슬이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대답합니다. 아라타는 타카투라가 구슬을 훔치지 않았다면 그의 형은 여전히 인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타카투라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몸에서 어두운 기운을 맹렬히 발산합니다. 아라타는 맹렬히 타카투라에게 돌진하고 그를 베려고 하지만 그는 막습니다. 타카투라는 아라타가 전보다 조금 더 강력해졌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그는 자신이 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타카투라는 아라타를 뒤로 밀면서 그에게 조용히 오라고 재촉합니다. 타카투라는 자신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며 강력한 기술인 얼음 황제의 감옥을 발휘합니다. 전체 지역이 얼어붙고 아라타는 자신이 얼음 속에 갇힌 것을 발견합니다. 아라타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타카투라는 그를 마무리하기 위해 강력한 고드름을 발휘합니다.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는 아라타는 기절합니다. 타카투라는 여전히 자신의 최고의 공격도 아닌 공격에 기절한 것에 대해 그를 놀립니다. 그는 자신의 칼을 아라타에게 겨누며 그를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협회에 원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가 그를 죽이려는 순간 그는 그를 막는 얼음 공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충격을 주고 그가 돌아섰을 때 그는 레이와 아오이가 역겹게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레이는 타카토라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켰는지 언급하고 그녀는 그에게 왜 낮에 공공장소에서 싸우고 있는지 묻습니다. 타카토라는 길드 마스터를 보고 충격을 받고 그녀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레이는 이제 타카토라가 그녀가 없을 때마다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가 불규칙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한 일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레이는 이것이 그에게 그를 때릴 권리를 주지 않는다고 알립니다. 아오이는 아라타를 돕기 위해 이동하고 그의 약한 상태에서 아라타는 레이를 보고
그녀가 길드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오이가 아라타에게 스킬을 써서 그를 치유한다. 아라타는 마침내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아오이를 보고 놀란다. 그는 움직이려고 하지만 아오이는 상처가 다시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한다. 아라타는 다카토라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소리치지만 이 말을 한 후 기절한다. 그러자 다카토라는 아라타를 치료하고 자기 사람으로 삼으려고 한다면 협회에 맞서는 것이 될 거라고 말한다. 그러자 레이는 다카토라에게 협회에서 아직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러한 경우 그녀는 해군 길드 감시하에 그를 두도록 허가를 요청할 계획이다. 다카토라는 항의하고 싶어 하지만 레이는 아오이와 자신이 아라타를 돌보는 책임을 맡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러지 말라고 한다. 그러자 다카토라는 레이에게 그도 그녀처럼 골든 슬레이어라고 상기시킨다. 레이는 무슨 뜻이냐고 묻고 다카토라는 함께 일하면서 길드를 확장하자고 제안한다. 그는 자신의 고투 코퍼레이션으로 길드를 지원할 계획이다. 레이는 그에게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다카토라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서지만 자신이 얼마나 멋진지 알게 되면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한다. 레이는 다카토라의 존재에 혐오감을 느끼고 아오이에게 아라타를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말하며 곧 가겠다고 약속한다. 잠시 후 아라타는 해군 길드 병원에서 깨어난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지만 아오이가 그를 막으며 그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많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아오이는 레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말한다. 그녀는 에라다에게 침대에 가만히 있고 다시는 도망치지 말라고 말하며 방을 나선다. 아오이는 복도를 따라 서둘러 가고 곧 레이를 발견하고 그녀는 병원을 찾으려고 하다가 길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길을 잃었다고 꾸짖으면서 그녀의 손을 잡는다. 아오이는 레이가 얼마나 강한데도 길치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 한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문을 열자마자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지난번에 왜 길드에서 도망쳤고 다카토라와 왜 싸웠는지 묻는다. 아라타는 더듬거리며 대답하려고 하고 레이는 그가 길드에 등록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게다가 그는 다른 혜택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왜 등록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아라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레이는 그가 감시 대상이 될 것이지만 그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이 모든 말을 한 후 레이는 그에게 말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에라다는 입을 열어 말하려 하지만 다시 조용해진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동생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레이는 물러서기로 하고 두 사람에게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말한다. 아라타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아오이는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그날 밤 늦게 에라다는 여자들과 함께 식당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이전의 엉망진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란다. 아오이는 그가 며칠 동안 싸워왔다고 말하고 일중독자가 되는 것도 좋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고 알려준다. 이 소리에 아라타는 매력을 느끼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의 앞에는 쉽게 먹을 수 있는 멋진 요리와 고기가 놓여 있다. 그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동생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다. 아오이는 길드에서 모든 것을 지불할 것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먹으라고 한다. 아라타는 숙녀들에게서 그런 좋은 제스처를 보게 되어 놀란다. 그는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돕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 실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음식을 받아도 괜찮은지 궁금해하지만 곧다시 음식을 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라타는 즉시 먹기 시작하고 두 사람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다. 눈물이 그의 눈에서 떨어지고 영원히 간주될 수 있는 좋은 식사를 즐긴다. 여자들도 함께 먹고 행복해 보인다. 에라다는 그 구슬을 얻지 못했다면 여자들과 함께 앉을 기회가 있었을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조금 먹은 후
레이는 에라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기로 결정한다. 그녀는 그에게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물어볼 수 있다고 알려준다. 그녀가 그에게 처음 묻는 것은 그가 최근에 슬레이어가 되었는지이다. 옆에 있던 아오이는 아라타를 놀리며 레이와 1대1로 대화하게 되어 운이 좋다고 말하는데 길드 사람들은 거의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라타는 이 기회를 타기로 하고 레이에게 물어볼 것이 하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레이에게 길드가 어떻게 마법 균열을 찾아내는지 묻는다. 그는 다카토라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균열에 가고 싶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그러자 레이는 그들이 지진을 예측하는 것처럼 균열을 예측한다고 밝힌다. 그녀는 지자기, 중력, 과거의 장 교란 주기와 같은 요소를 분석하여 마법 균열이 열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정확도는 보통 약 60%이다. 아오이는 레이가 아라타 주변에서 미소 짓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녀가 매우 드물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갑자기 레이는 LK 빌딩 근처에서 1시간 이내에 마법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는 알림을 받는다. 그들이 본 평가에 따르면 그 균열은 실버 등급 균열일 것으로 보인다. 레이는 이것을 보고 걱정하며 두 사람에게 더 이상 앉아서 먹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고위 몬스터가 균열에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다. 그녀는 아오이에게 고개를 돌리고 아오이는 즉시 가겠다고 제안한다. 주저없이 아라타도 가고 싶다고 말한다. 아오이가 그와 함께 갈 것이기 때문에 레이는 아라타에게 균열에 가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알려준다.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방심하지 말라고 충고하는데 이는 뒤통수를 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라타는 그 숙녀에게 조심하겠다고 확신시킨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라타는 자신이 레벨업을 해왔기 때문에 실버 랭크 균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아오이와 아라타는 균열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목적지로 향한다. 예상대로 그들은 균열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되고 예상대로 실버 랭크 균열로 나타난다. 아오이는 아라타의 흥분을 감지하고 그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아라타는 그 숙녀에게 괜찮다고 확신시키고 쉽게 균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 나서 아라타와 아오이는 균열을 제거하기 위해 균열 안으로 뛰어든다. 이번에는 폐허 안에서 자신들을 발견한다. 아라타는 어쩔 수 없이 무엇이 균열을 구성하는지 묻는다. 아오이는 짐승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아오이는 보스가 쓰러지면 균열이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곳도 분명히 있다고 말한다. 아라타는 아오이의 견해를 듣고 충격을 받는다. 아라타는 여전히 주변에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언가 그들에게 접근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도 전에 레벨 25 샌드웜이 그들 밑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큰 이빨로 덮인 큰 입을 보여주고 갑자기 다시 모래 속으로 뛰어든다.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샌드웜의 소리를 귀에 깊게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아오이는 청각에 집중하고 샌드웜이 모래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그녀는 그들이 여러 명 있다고 덧붙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알기도 전에 포위당했습니다. 아오이는 혼란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지만 아라타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라타는 땅에 손을 얹고 그 흐름을 풀어 모래의 진동을 감지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아라타는 모래지렁이가 어디서 접근하려는지 감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상대로 모래지렁이가 머리를 내밀며 나올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아라타는 이미 그림자 칼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래지렁이의 머리를 베어내고 어디서 나올지만 알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이는 아라타가 한 일에 감탄하며 두더지 잡기에 비유합니다. 아라타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내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아라타는 그 흐름을 얇게 펴면 그 흐름과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이미 예상했다고 설명합니다. 병원 침대를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연습했습니다.
아라타는 처음인데도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기쁩니다. 아라타는 또한 그 흐름을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아오이는 그의 독창성에 감탄하며 모래지렁이를 잘 다룰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같은 전략을 계속하고 순식간에 모든 모래지렁이를 제거하고 어부 보스만 남겨둡니다. 그러나 그는 아오이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은 무덤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하고 아오이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아라타에게 촉구합니다. 그녀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끔찍한 기운을 뿜어내는 침이 그들 뒤에 모래 밑에서 솟아오릅니다. 아라타는 처음에는 또 다른 지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에이는 그가 틀렸다고 알려줍니다. 그녀는 침에 맞으면 목숨을 구걸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침이 아라타 뒤에서 다시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침이 그에게 닿기 전에 그는 몸을 돌려 그림자 칼날로 베어버립니다. 아라타는 그 흐름을 이전처럼 땅속 깊숙이 보냈기 때문에 모래 밑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어에이는 그 흐름을 미리 펼쳐놓기로 한 아라타의 현명한 결정에 감탄합니다. 어에이는 아라타가 더 강해졌다고 인정합니다. 아라타 또한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인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오이도 그와 함께 있습니다. 그는 현재 능력치로 은색 랭크나 그 이상과도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균열의 보스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짜증이 난 레벨 29 데스 스콜피온으로 밝혀집니다. 아라타는 아까 침을 잘라냈지만 거대한 집게발 덕분에 여전히 위험합니다. 전갈이 그들에게 집게발 중 하나를 휘두르지만 아오이가 방패로 막아 구조에 나섭니다. 그러나 아오이는 전갈의 힘에 고전하고 아라타는 이를 알아차립니다. 아라타는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에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전갈을 향해 돌진하지만 전갈은 그를 알아차리고 다른 집게발로 거의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민첩성 덕분에 그는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라타는 하늘에 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는 아오이가 만든 물발판 덕분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발판을 이용하여 거대하고 끔찍한 전갈보다 우위를 점하도록 촉구합니다. 아라타는 소녀에게 감사하고 발판을 제대로 이용하여 뛰어내려 전갈의 머리를 베어내고 온통 초록색 피를 쏟아냅니다. 아오이는 신나게 아라타에게 걸어가며 전갈을 물리칠 수 있어서 안도감을 드러냅니다. 아라타 또한 기뻐하며 그녀에게 드디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아오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녀는 클리어 알림이 뜨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이는 이전에는 없었던 일입니다. 보스를 물리쳤기 때문에 균열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라타는 마침내 아오이가 하려는 말을 알아차리고 그녀에게 균열이 닫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묻습니다. 갑자기 에라다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그 뒤에는 무서운 모습의 인물이 그들 옆에 앉아있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남자는 기가 길고 어두운 보라색 기운이 악마처럼 몸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무서운 남자는 그들이 전갈을 물리치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라타와 아오이는 균열 보스를 쓰러뜨렸는데도 마법 짐승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을 가장 충격받게 하는 것은 마법 짐승이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가 짐승들을 조종하여 슬레이어를 없애는 것을 좋아한다고 밝힙니다. 이때 아오이는 그들에게 말하는 마법 짐승이 균열 보스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는 완전히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마법 짐승은 그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전갈 집게발이 여전히 널려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전갈을 조종하기 시작하며 최후까지 싸우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라타는 그 남자가 몬스터들을 조각난 상태에서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갈이 그들을 향해 돌진하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장거리 공격을 퍼부어 전갈을 해체합니다.
그 남자는 전갈의 모습에 감명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꼭두각시가 되라고 제안합니다. 하우이는 도대체 그들이 무엇과 맞서게 된 것인지 궁금할 뿐입니다. 손가락을 튕기자 무서운 남자는 균열을 열고 그들에게 자유롭게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이 따라오면 성대한 환영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에라다는 그들이 다른 균열 안에 있는 균열과 마주쳤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에라다는 그 남자가 균열을 납치하고 보스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오이는 에라다에게 그들 앞의 균열이 주요 기지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균열은 그들이 지금까지 만났던 다른 모든 균열보다 더 위험해 보이지만 아오이는 원래 균열을 없애려면 그 남자를 쓰러뜨리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정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긴장되지만 균열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균열은 성처럼 보이고 에라다는 그것이 인간 세계와 연결되는지 궁금해합니다. 한편 그들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위에서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그들 위에 마법 짐승이 에라다를 향해 달려들며 목을 베기 위해 칼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아라타는 때마침 몸을 돌려 대포를 짐승의 가슴에 쏘아 가슴에 큰 구멍을 내어 결국 쓰러뜨립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자신들이 보스급 몬스터로 보이는 몬스터 무리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들은 모두 그 남자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에라다는 다른 몬스터들을 꼭두각시로 만드는 그 남자가 얼마나 뻔뻔한지 믿을 수 없습니다. 아오이는 에라다에게 그들이 모든 몬스터를 쓰러뜨릴 만큼 강할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에라다는 칼을 휘둘러 여러 마리를 베어 넘기지만 몬스터들은 멈추지 않고 그에게 달려듭니다. 그들은 지쳐간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른 보스급 몬스터들을 무시하고 메인 남자를 쓰러뜨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아오이는 가야 할 곳을 가리키고 그들은 그 방향으로 돌진하는 동안 다른 꼭두각시들이 그들을 쫓아갑니다. 그들은 간신히 그 남자가 앉아 기다리고 있는 왕좌에 도착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간신히 도착했지만 그의 옆에는 끔찍한 기사들이 서 있고 그들 둘 다 거대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그들이 자신의 꼭두각시 대부분을 제거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 예비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어에이는 그의 끝이 그의 소위 꼭두각시들의 끝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 남자는 그들을 비웃으며 자랑만 할 줄 알지 자기한테는 쓰레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아라타는 왜 그렇게 마수들을 모으려고 애쓰냐고 묻고 그 남자는 그게 재미있다고 말한다. 다른 짐승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인간도 똑같다고 말하며 아라타와 아오이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싶어 한다.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약자를 잡아먹을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자 아라타는 그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기로 결심한다. 마수로 변한 인간을 원래대로 되돌릴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아오이는 이 질문에 충격을 받지만 악당은 아라타가 원래대로 되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린다. 아라타는 화가 나서 그에게 다시 묻고 그 남자는 자기를 쓰러뜨리면 기꺼이 말해줄 수도 있다고 알려준다. 바로 그때 그 남자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는데 그 힘은 피를 조종할 수 있게 해준다. 피는 아라타를 향해 발사되는 투사체처럼 날카로워졌고 아라타는 그의 힘으로 대부분을 막아냈다. 하지만 나머지에 맞는다. 여전히 피 공격에 대처하는 동안 기사 중 한 명이 그에게 닿는다. 아라타는 기사가 그를 제거할 준비를 하며 칼을 휘두르는 것을 지켜보지만 아오이가 평소처럼 그를 구하러 온다. 아라타를 보호하고 기사의 공격을 막기 위해 방패를 만든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아오이의 몸에 큰 타격을 입힌다. 아라타는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달려가지만 그녀는 분명히 괜찮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안심시킨다. 그러자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기사들을 상대하는 동안 악당을 해치우라고 촉구한다. 에라다는 악마를 쓰러뜨리겠다고 약속하고
아오이가 지금보다 더 다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결심으로 그를 향해 돌진한다. 아오이는 기사들을 상대하고 에라다와 재결합할 수 있도록 몸을 조금 움직이는데 도움이 되는 치유 마법을 자신에게 건다. 아오이는 자신의 유일한 기회는 짐승들을 한 번에 모두 해치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유일한 기술에 모든 것을 쏟는다. 차지를 올려 기사들을 해체하는 강력한 에너지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기사들은 또다시 재정비하지만 아오이는 이미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 아오이는 여전히 몸 안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로 기사들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아라타가 악당을 향해 돌진하자 악당은 아라타가 젤을 피와 섞어 피를 굳혀 출혈을 멈추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악마는 이것을 아주 좋은 속임수라고 생각하고 아라타에게 자신과 같은 세계에서 왔는지 물으며 미소를 짓는다. 아라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 남자가 자신의 독특한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다. 악마는 말을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그들의 싸움을 끝내자고 제안한다. 그는 자신의 피와 아라타의 검댕 중 어느 것이 더 강한지 보고 싶어 한다. 악마는 아라타에게 피를 쏟아내지만 아라타는 폭렬 태양포로 피를 흩뿌린다. 그러자 악마는 또 다른 속임수를 쓴다. 아라타에게 피채찍을 던지며 그가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린다. 아라타는 그림자 칼날로 그것을 베어낼 수 있고 아라타의 이러한 수준의 강렬함이 악마를 흥분시킨다. 그는 계속해서 아라타에게 피채찍을 던지지만 그는 계속해서 막는다. 그는 아라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내라고 말하며 그를 놀린다. 반면에 아라타는 싸움이 진행되는 방식으로는 악마가 자신을 지치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낸다. 그러자 악마는 아라타에게 또다시 빈정거리며 그가 지루한 싸움꾼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악마는 아라타가 끝나면 아오이를 쫓아갈 수도 있다고 말하며 한 발 더 나아간다. 그러자 악마는 이미 기사들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아오이를 향해 피공격을 가한다. 아라타는 뒤돌아 아오이의 이름을 외치지만 그 순간 뒤에서 피의 창이 자신을 꿰뚫는 것을 느낀다. 그는 피를 토하며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한다. 그는 바닥에 쓰러지고 악마는 싸움 중에 한눈을 팔았다고 그를 조롱한다. 그러자 악마는 약속한 대로 아라타를 자신의 꼭두각시로 만들 준비를 한다. 그는 아라타에게 피의 스파이크를 겨냥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오이가 그에게 닿아 또다시 그를 보호한다. 악마는 아오이가 자신의 재미를 망치고 있다는 것에 짜증을 내고 아오이는 악마가 아라타를 쓰러뜨린 것을 보면 꽤 괜찮다고 인정한다. 아오이는 악마와 다투는 대신 아라타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아라타를 치유하기 시작한다. 악마는 이것을 알아차리자 아라타가 그녀를 보호하다가 죽었으니 그를 치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아오이를 놀린다. 아라타가 죽은 이유가 자신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악마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다. 이것은 그녀가 눈앞에서 괴물이 여동생 미나토를 처치한 것을 기억하게 만든다. 아오이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고 싶어 하지만 악마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그녀는 아라타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오이가 아라타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악마는 그들 둘 다와 놀기로 결심한다. 아오이에게 피채찍을 던지지만 그녀는 물방패로 공격을 막는다. 악마는 그녀가 물 속성을 사용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비웃는다. 그는 계속 공격하지만 아오이는 피 흘림을 막기 위해 자신의 물 속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며 모든 것을 막는다. 분명히 그녀의 물 속성은 무엇이든 섞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지원에 아주 좋다. 그녀는 자신의 지원 역할을 마스터하기 위해 초과 근무를 해왔다. 바로 그때 악마는 아오이가 자신의 피를 물과 섞어 강도를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악마는 이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피를 더 많이 흘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아오이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결국 악마의 힘에 압도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그때 아라타가 의식을 되찾고 아오이는 지체 없이 그에게 물방울을 건네준다. 그녀는 그에게 물방울과 검댕을 섞어 판도를 바꾸라고 말한다. 에라다는 시키는 대로 하지만 악마는 그들이 무엇을 하든 가망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을 조롱한다. 악마는 평소처럼 피채찍을 휘두르지만 이번에는 에라다가 물 입자로 강화된 검댕으로 중간에서 맞선다. 그것은 그의 피를 소모시켜 그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는 알지 못하지만 물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 것이며 쉽게 힘을 증폭시킨다. 그러자 아오이는 싸움을 아라타에게 맡기고 그에게 악마를 쓰러뜨리라고 촉구한다. 아라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악마를 향해 달려간다. 그림자 칼날을 사용하여 악마의 가슴을 바로 베어버린다. 피가 사방에 튀고 악마는 아라타가 한 일의 영향을 느낀다. 그는 고통에 가슴을 움켜쥐며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아라타가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최초의 인간으로서 지나쳤다고 인정한다. 악마는 항상 자신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한다. 발가드라는 악마는 자신의 영역을 떠나려 했을 때에 회상을 한다. 그의 부하는 그때 떠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는 고집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발가드는 자신이 무시했던 한 가지가 결국 자신을 물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발다드는 모든 것이 자신의 부하가 말한 대로 일어나고 있어서 놀란다. 그러자 아라타는 그에게 인간을 마수에서 되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구한다. 발다드는 아라타를 비웃으며 그가 이기면 말하겠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아라타는 격분하며 그에게 소리치며 형을 인간으로 되돌리는 방법을 말하라고 요구합니다. 발가드는 아라타에게 중요한 말을 해주고 싶은 듯 심호흡을 하지만 말을 바꿔 불가능하다고 웃기 시작합니다. 발다는 마수가 된 인간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라타의 얼굴은 충격과 실망으로 창백해집니다. 발다는 이 틈을 타서 그를 조롱합니다. 아라타는 발다가 죽어 눈앞에서 먼지가 되어가는 것을 공포에 질려봅니다. 그러자 아라타는 15레벨에서 21레벨로 점프하지만 가만히 있습니다. 아오이가 그의 뒤에 서서 그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템이 떨어졌고 아오이는 아라타의 주의를 끌면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전투 후 아이템이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아오이는 아라타에게 아이템을 사용하면 특별한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건네주고 그가 그것을 수집했을 때 그는 그것이 기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종속화. 아라타는 그것이 발가드가 사용하던 기술과 같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은 그 기술이 사망한 사람을 부활시켜 부하로 만들고 조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부활한 부하들은 능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는 그들이 오직 주인의 뜻에만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잠시 후 아라타와 아오이는 균열이 흩어진 후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아라타는 승자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패자처럼 보입니다. 발가드가 말한 것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지만 그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오이는 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하고 그들이 함께 노력하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그에게 진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아라타는 형을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없더라도 여전히 형을 구하고 싶어 한다고 밝힙니다. 그들이 길드로 돌아왔을 때 아오이는 레이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라타에게 공감하며 아라타의 힘이 발고드의 힘과 같은 기원을 공유한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아오이는 에라다의 형을 붙잡아 감시하에 두자고 제안합니다. 아오이는 레이에게 에라다는 마수와 같은 힘을 공유하더라도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아오이는 에라다와 함께 싸우면서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레이에게 확신시키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녀가 직접 아라타를 막을 것이라고 레이에게 알립니다. 아오이의 결심을 깨달은 레이는 이에 동의하지만 아오이에게 아라타를 떠나 쉬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아오이에게 그녀의 제안에 대해 협회와 상의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한편 아라타는 그의 오래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 전체가 마치 지가 사는 곳처럼 사람이 살았던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라타는 형이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집안을 걸어 다닙니다. 아라타가 형을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 균열이 열립니다. 에라다는 집안에서 균열이 열리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의 방에서 균열이 열렸다는 사실은 형이 균열 안에 있을까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는 천천히 균열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균열 내부는 친숙하게 보여 에라다에게 충격을 줍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는 다른 것보다 먼저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몇 분 동안 걷다가 그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곧 바닥이 무력을 사용하여 파괴된 것 같은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는 문으로 걸어가지만 문을 열려고 할 때 나무가 막고 있어 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칼날을 꺼내 그것으로 문을 파괴합니다. 그는 방에 들어가고 놀랍게도 거기서 형을 발견합니다. 그의 형은 38레벨 보스로 변했고 아라타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라타는 마침내 형을 찾았기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형에게 그를 찾아 헤맸고 그런 곳에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에라다는 짐승 앞에서 태연하게 행동하며 형이라고 부르며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형은 돌아서서 에너지 폭발로 그를 때려 벽에 처박히게 만듭니다. 아라타는 형과 싸우고 싶지 않고 그에게 그가 아라타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의 형은 다시 그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아라타는 그의 어깨 위로 뛰어올라 그에게 이치에 닿도록 말하려고 노력하며 그에게 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아라타가 쓰레기처럼 내쳐지면서 더욱 악화됩니다. 아라타는 땅에 처박히며 그의 형이 정말로 마수로 변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는 발가드를 물리친 후 얻은 종속화 기술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조건은 그의 형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동안 그의 형은 그를 다시 때립니다. 아라타는 땅에 처박히고 형을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일어나기를 거부합니다. 그의 형이 그에게 달려와 막 아라타를 끝내려고 할 때 그는 물 공격을 받아 땅으로 날아갑니다. 에라다는 충격을 받아 다시 일어서서 그의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타카토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그를 한심한 패배자라고 부르는 것을 듣습니다. 타카토라는 자신을 영웅으로 묘사하며 에라다를 구하기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즉시 그와 그의 형 사이에 뛰어들어 싸움에 간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가 마수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났지만 갑자기 아라타의 형이 마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라타는 타카토라에게 질문하며 왜 거기에 있는지 묻습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의 움직임을 감시해왔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그가 해군 길드와 제휴하는 한 그가 하는 모든 것이 그에게 숨겨지지 않는다고 알려줍니다. 형을 보호하기 위해 아라타는 그림자 칼날을 꺼냅니다. 타카토라는 얼음 칼날을 휘두르며 마수를 보호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아무도 불평하지 못하도록 그를 죽일 변명이 생겼다고 아라타에게 말합니다. 타카토라는 정의라는 구실로 아라타의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라타는 화가 나서 칼을 타카토라에게 휘두르지만 그는 쉽게 공격을 막아냅니다. 타카토라는 그에게 마수를 보호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만 아라타는 그의 형은 마수가 아니라고 말하며 그와 논쟁합니다. 그러자 타카토라는 아라타의 형을 추적하는 장거리 공격을 가합니다. 형이 걱정된 아라타는 그가 다쳤는지 보기 위해 돌아보지만 타카토라는 전투 중에 돌아봤다고 비웃습니다. 격분한 아라타는 타카토라를 쓰러뜨리려고 하지만 타카토라는 거만해지지 말라며 그의 모든 공격을 쉽게 흩어버립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를 비웃으며 그를 그의 형과 함께 베어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라타는 뒤로 밀려나지만 형은 마수가 아니라고 말하며 계속 형을 옹호합니다.
아라타는 그들이 함께 나눈 추억 때문에 밤낮으로 형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라타는 형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결의를 드러냅니다. 그는 다시 타카토라에게 달려가고 이번에는 그의 공격이 더 강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타카토라는 열기를 느끼고 뒤로 점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카토라는 아라타를 가난한 사람이라고 계속 비웃습니다. 그는 아라타에게 그와 그의 가족에게는 끝이라고 알리고 아라타는 그가 무슨 뜻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타카토라는 아라타를 비웃으며 다른 두 마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으로 그는 아라타의 부모님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부모님을 죽였고 경험치를 얻는데 이용하기까지 해서 후회는 없다고 밝혔어요. 아라타는 너무 화가 나서 몸에서 강력한 기운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타카토라는 아라타에게 자비를 보이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개의치 않아 합니다. 타카토라가 아라타에게 치명적인 얼음 기술을 날립니다. 3개의 머리를 가진 얼음 짐승이 그에게 다가오고 아라타는 짐승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너무 세게 칼을 휘둘러 머리 2개를 날려버렸지만 하나는 놓쳤습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가 강해졌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머리가 아라타에게 날아오고 아라타는 피할 민첩성조차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가 맞으려는 순간 그의 형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듭니다. 그의 형이 마지막 머리를 부수고 아라타는 충격을 받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카토라에게 달려가 너무 세게 쳐서 벽으로 날려버립니다. 아라타는 이 광경에 넋을 잃고 형이 누가 적인지 알아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타카토라는 이제 아라타의 형과 맞서게 되었고 타카토라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놀랍니다. 그는 짐승이 인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걱정하는 대신 타카토라는 아라타와 그의 형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아라타는 타카토라의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다면 승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오이의 물방울로 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 똑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는 손을 땅에 대고 검댕을 방출합니다. 타카토라는 그가 이전처럼 연막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의 힘으로 이것을 막으려 합니다. 하지만 곧 검댕이 물과 합쳐져 끈적한 액체가 됩니다. 타카토라는 액체에 갇힌 자신을 발견하고 아라타는 자신의 작은 계획이 성공한 것에 기뻐합니다. 아라타는 타카토라를 쓰러뜨릴 완벽한 기회를 봤다고 믿습니다. 그는 그에게 달려들지만 그에게 닿기도 전에 타카토라가 끈적한 액체를 흩어버립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를 베어버릴 준비를 하지만 갑자기 그의 형이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라타의 형이 두 손을 합쳐 타카토라를 잡고 엄청난 폭발음이 울립니다. 아라타는 형이 타카토라를 쓰러뜨린 것에 충격과 흥분을 느낍니다. 이라다는 막 안심하려던 찰나 갑자기 형이 피를 토하는 것을 봅니다. 이라다는 타카토라가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형을 휴지처럼 베어버리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립니다. 이라다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지만 타카토라가 그의 형을 영혼까지 베어버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라타는 형이 바로 눈앞에서 먼지로 변하는 것을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균열이 정리되었다는 알림이 올 때까지 믿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라타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돌아오고 타카토라는 그의 위에 서서 건방지지 말라고 이미 말했었다고 상기시켜줍니다. 그는 계속해서 아라타를 놀리며 기술을 배운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라타는 한마디를 내뱉고 그것은 타카토라에게 그를 죽이겠다는 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아라타는 일어서고 어둡고 무서운 기운이 그를 휘감습니다. 방 전체가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고 타카토라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라타가 멋있는 척한 게 처음도 아니고 그를 엉덩방아 찍게 한 적도 있어서 두렵지 않습니다. 타카토라는 아라타에게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버릴 거라고 알려줍니다. 움직이기도 전에 타카토라는 검댕에 휩싸입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아라타는 너무 세게 칼을 휘둘러 타카토라를 방 밖으로 날려버립니다. 타카토라는 몸 전체에 고통이 느껴지며 땅에 쓰러지고 어떻게 아라타에게 지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라타는 그에게 걸어가며 아무리 많이 죽여도 만족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타카토라는 자신이 약하다고 여겼던 녀석에게서 오싹함을 느낀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라타를 끝장낼 생각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는 자신의 궁극기를 발동하지만 이번에는 아라타가 그림자의 힘으로 그것을 삼켜버립니다. 타카토라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그는 아라타의 여러 칼날과 무기의 땅에 꽂힙니다. 아라타는 타카토라에게 걸어가며 이미 싸움은 끝났는지 묻고 평소와는 달라 보입니다. 두려움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타카토라는 도망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아라타를 더욱 화나게 하고 그는 강력한 기운을 뿜어내 타카토라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그가 그를 끝내려 할 때 아오이의 방패가 타카토라를 보호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아오이가 현장에 나타나 아라타에게 타카토라를 건드리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아오이는 아라타의 기운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아라타의 그림자 칼날이 그것을 뚫고 나오면서 아오이의 장벽은 충분해 보이지 않습니다. 아오이는 팔에 맞아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아오이는 아라타가 안에 휘두르고 있는 힘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합니다. 아라타에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타카토라를 보호하고 아라타가 그를 죽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일어섭니다. 아오이는 그가 아라타에게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오이는 에라다가 기운을 높이면 상황이 잘못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약하게 누워있는 타카토라는 에라다와 아오이를 놀리며 협회가 상황이 나쁘다는 것을 깨달으면 장악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아오이는 어떻게 에라다를 원래대로 되돌릴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오이는 아라타가 더 많은 기운을 환경에 뿜어내는 것을 막지 못하고 결국 주변 건물이 파괴됩니다. 레이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아라타를 제압하기 위해 나설 때가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제이드 스카이 길드에서 타쿠토는 아라타의 통제 불능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나서서 아라타를 거리에서 치울 때가 되었다고 결심합니다. 아라타는 계속해서 강력한 기운을 주변에 방출합니다. 그는 아오이를 목표로 하고 그녀를 끝내려 할 때 레이가 나타납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아라타의 공격을 막고 아오이에게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레이는 그녀를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놓고 아라타와 싸우는 동안 휴식을 취하라고 재촉합니다. 레이는 에라다의 힘과 분노를 촉발한 무언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그가 완전히 통제 불능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 타쿠토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그는 에라다와 싸울 생각에 신이 났지만 레이는 그를 막으려 합니다. 타쿠토는 협회가 그들이 보는 방식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레이는 이 말을 듣고 타쿠토에게 협회가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지만 그는 대답을 거부합니다. 타쿠토는 레이와 아오이가 이미 아라타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레이는 다른 길드 마스터들이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둘이 여전히 말다툼을 하는 동안 아라타가 뒤에서 타쿠토를 공격하려 합니다. 레이는 그에게 소리쳐 경고하지만 타쿠토는 겁먹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라타는 타쿠토를 잡으려고 필사적으로 칼을 휘두르지만 갑자기 타쿠토의 존재가 꽃잎으로 변합니다. 레이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다시 반응하기 전에 타쿠토는 자신의 기술인 에테리얼 댄스로 아라타를 때립니다. 이것은 아라타를 쓰러뜨리지만 레이는 타쿠토의 실력이 아라타를 쉽게 제압할 줄은 예상 못해 충격을 받습니다. 레이는 즉시 태도를 밝히며 타쿠토에게 에라다를 죽일 계획이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타쿠토는 웃으며 레이에게 에라다를 죽일 의도는 없다고 안심시킵니다. 타쿠토는 수수께끼에 쌓인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밝힙니다. 아라타는 다시 일어나 큰 소리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하자마자 힘을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타쿠토는 아라타가 마법 짐승으로부터 힘을 모으고 있다고 이미 짐작했기에 놀라지 않습니다. 아라타는 타쿠토에게 관심을 돌려 그를 죽이기 위해 많은 무기를 발현하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습니다. 타쿠토는 감탄하지만 동시에 아라타가 아직 자신의 힘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그저 날뛰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타쿠토는 레이를 쳐다보며 아라타를 마침내 쓰러뜨릴 준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레이는 협회가 원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지만 타쿠토는 이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의 온몸이 초록색 오라에 휩싸이며 아라타를 쓰러뜨릴 준비를 합니다. 아라타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타쿠토의 힘이 그를 제지합니다. 레이가 걱정하기 시작하기도 전에 타쿠토는 아라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라고 안심시킵니다. 이와 함께 타쿠토는 아라타의 몸과 함께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사라진 후 레이는 협회에서 아라타에게 최악의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민간인 대피를 돕기 위해 떠난 후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어디에도 에라다의 흔적이 없다는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레이는 에라다가 잡혀갔다는 것을 밝히기 어려워합니다. 에라다가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채찍을 가지고 있으며 에라다에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 섹션에 다음 파트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벨을 누르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